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 영상에 이어서 2021년 4월 17일 출제된 매뉴팩처링 2급 기출문제 조립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간에서 이제 문제 도면을 보고 본체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도면 작업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조립 작업을 진행을 해야겠죠. 인벤터를 이용한 이 자격시험 매뉴팩처링 2급은 시험 시간이 2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에 모델링, 도면 작업, 그 다음에 조립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립 작업이 가장 시간이 적게 들어가는 작업이고, 사실 앞에 작업에 비해서 난이도도 좀 더 쉽습니다. 이 시험을 기준으로만 본다면 시간은 일단 대부분 어떻게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르겠죠. 문제에 따라 다른데, 모델링을 하는데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도면화 작업을 하는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살짝 도면화 작업이 시간이 좀 더 많이 소모가 됩니다. 소요가. 그거는 문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래도 좀 비슷하게 40분에서 50분 정도. 그러면 50분을 그 최대 시간으로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조립 작업은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네, 이 정도 시간. 사실 이거보다 훨씬 사실 익숙해지면 시간은 단축이 됩니다. 또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나면 이제 남는 시간에 검도를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해서 이제 세 개의 이 작업을 한 결과를 맨 처음에 프로젝트 만든 것까지 해서 수험본으로 된 폴더에 저장을 하고 압축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게 인벤터 이제 이 시험 매뉴팩처링 2급 시험의 개요입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조립을 할 거니까 standard.iam 한 가지 이제 정상적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면 맨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작을 하죠. 이 프로젝트가 내가 만든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프로젝트가 위치되어 있는 곳에 조립 작업도 이제 결과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standard.iam 두 개가 있는데, 웰드멘트는 이제 용접 작업을 위한 조립입니다. 예. 클릭하면 이름이 떠요. 클릭하면 이렇게. 그래서 standard.iam을 선택을 하고 작성을 누르시면 새로운 조립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화면이 이제 열릴 거고, 작업을 하기 전에 단축키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품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뉴 중에는 구성요소, 조립의 이제 구성요소에 배치가 있죠. 부품을 갖고 오는 거죠. 이 단축키가 P입니다. P. 부품을 일단 갖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프로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2021년 0417 작업이라는 저는 폴더에다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본체도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뜨죠. 그래서 본체를 선택해서 가지고 오고 그냥 클릭을 하시면 이게 이제 메인이 됩니다. 이게 처음에 이 본체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본체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고 우클릭, 그리고 고정. 그러니까 고정이란 것은 이 부품이 회전이 되거나 변동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립을 할 때에도 모서리가 보여야 좀 더 명확하게 조립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뷰에서 비주얼 스타일을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부품에
앞핀 같이 이제 딱 핀이 꽂혀요. 아, 이건 고정됐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검색기 막대를 보시면. 그래서 고정을 풀면은 일반적인 이런 모양으로 나오다가 고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핀이 꽂힙니다. 자, 부품을 가지고 오는 게 P, 단축키가 P고, 그 다음에 부품을 회전을 시키는 명령이 G. 부품 회전은 이제 조립을 할 때 부품의 모양이 방향이 전혀 다르면은 조립을 할 때 불편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유회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를 갖고 와 볼까 일단. 지금 이 조립 도면을 봤을 때 이렇게 도면이 주어져 있지만 가장 메인은 지금 이 부분이죠. 단면부. 여기에 번호, 부품의 번호도 다 기재가 되어 있고 내부 형상이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조립이 되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이 본체에 커버를 씌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립의 순서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기 나름이지만 저라면 이 도면을 보고 본체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 윗부분과 이 부분에 커버를 씌울 거고, 지금 보면은 커버는 동일하네요. 2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그래서 아마도 품번이 같은 걸 보니까 이 위쪽에 끼워지는 커버와 이쪽에 끼워지는 커버가 크기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버가 끼워지고 그 다음에 커버를 끼웠기 때문에 그 커버에 베어링을 끼우고 오일실을 끼우고 볼트로 체결을 한 다음에, 이건 이 작업은 똑같겠는데,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일실, 베어링, 그 다음에 볼트가 체결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축을 끼워 넣겠죠. 이렇게 축을 끼워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 같은 경우는 이건 베벨 기어입니다. 이제 기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러한 모양의 형상을 이제 베벨 기어라고 하는데, 베벨 기어가 끼워지고 여기 키홈, 평행키가 이제 같이 조립이 되면서 고정을 시키는 역할을 할 거고, 베벨 기어를 그리고 나서 여기도 똑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쪽에 축의 끝부분에 V벨트 풀리가 또 마찬가지 평행키를 통해서 이제 같이 조립이 되고, 그 다음에 워셔가 끼워져 있고 너트가 체결이 돼서 조립이 완성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작업이 진행이 되어 나가면 될 것 같고, 단축키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도면 파악을 했는데, P가 일단 가져오기, 부품을 가져오는 거, P가 부품 가져오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G가 부품 회전, 그 다음에 C가 가장 중요한 명령 단축키죠. 예, 부품 조립을 위한 구속을 주는 거고, 그리고 A가 조립을 했으면 반드시 조립에 대한 간섭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 이 검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조립한 그 결과가 제대로 작업이 되었는지, 부품에 문제가 있는지, 조립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실제 이제 현장에서 부품을 생산을 해서 조립을 해서 이제 작동을 시키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단축키들도 많겠지만 이 네 개는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부품을 가져오는 것과 회전을 시키는 것, 그 다음에 구속, 그리고 검사, 이렇게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커버를 끼워야겠죠. 2번 부품인데 도면의 우측 하단에 보면 이렇게 부품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2번 커버라고 되어 있고, 똑같죠. 예, 두 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똑같다란 얘기입니다.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아까 안내 드렸던 대로 위쪽과 이제 옆쪽 이 정면 쪽에 끼워 넣어야겠죠. 2번 커버. 자, P를 눌러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폴더가 바로 뜰 건데, 주어지는 그 공용 부품 폴더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를 선택하고 열기. 예. 그래서 클릭, 그리고 또 클릭. 예, 계속 갖고 올 수 있어요.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ESC를 한번 누른 다음에, 자, 바로 회전을 적용을 해야겠지. 왜냐하면 방향이 너무 다르잖아. 방향이. 그래서 G를 누르면은 자유회전인데 어떤 부품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왼쪽 마우스를 눌러서 회전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당한 위치가 됐다 그러면 ESC 누르시면 되고, 다시 한번 또 부품을 선택하고 자유회전 G를 눌러서 또 적당히 이제 회전을 시켜서 조립하기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 놓습니다. 커버를 퉁퉁 끼울 건데, 이제 구속이죠. 구속. 단축키는 C입니다. 예. 구속을 할 때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구속을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간격에 대한 설정 값을 줄 수가 있는데, 조립을 할 때 인치로 단위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매니팩처링에서는 밀리미터로 단위 설정이 되어야 되니까 도구의 문서 설정에 단위에 가서 길이를 밀리미터로 바꾸고, 질량도 사실 파운드가 아닌데 뭐 시간이나 각도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설정들을 이 단위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밀리미터로 바꾸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구속 C. 이런 모양은 이제 둘 중에 하나. 저번 시간,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서 좀 설명을 드렸었지만, 구속에는 메이트가 있고, 그러니까 면과 면을 맞추게 하거나 중심을 맞추는 메이트, 그 다음에 각도를 맞추는 각도, 그 다음에 접선, 접하는 면이 일치되게 아니면 맞닿게 하는 접선, 접선, 그 다음에 삽입, 그리고 대칭.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메뉴들이 들어있는데, 인벤터 2014 버전에서는 이런 부품은 사실 개인의 성향이긴 한데, 저라면 삽입을 일단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삽입. 가장 이제 사용 빈도가 높은 거는 메이트와 삽입,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삽입을 선택을 하고, 이 모서리, 커버의 이 모서리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커버가 여기에 꽂혀야 되잖아요. 이 모서리가 지금 못따기가 두 개가 있죠. 어느 모서리에 맞춰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부분 클릭. 그러면 이렇게 푹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반드시 조립을 하고 나면 그 부품을 다 선택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A 검사 눌러보시면 이렇게 간섭이 탐지되지 않음이 나오죠. 잠깐 되돌려서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삽입으로 이 모서리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모서리를 찍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은 아예 모양이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모양이 혹시라도 잘 나오는 경우에라도 꼭 검사를 해서 삽입을 할 때에는 이제 모서리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모서리 선택이.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이 된 거냐? 아니에요. 왜? 볼트구멍을 맞춰야지. 지금 이렇게 돌아가잖아, 회전이. 그러면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건 메이트로 할 겁니다. 검사. 그래서 메이트로 이 원래의 본체의 볼트구멍에 갖다 대면 중심선이 뜰 거고, 그 다음에 커버의 볼트구멍에 갖다 대면 중심선이 뜨는데, 이 면을 클릭을 해서 중심선이 뜰 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중심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제대로 작업이 진행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볼트구멍이 이제 딱 맞아 떨어졌죠. 이렇게.
바로 볼트구멍을 볼트를 체결해 볼까요? 여기 12번이라고 돼 있죠. 12번. 12번 같은 경우는 볼트 M사가 8개네요. 8개라는 얘기는 이 형상을 봤을 때 커버에 체결이 되는 볼트 수는 4개입니다. 4개인데 위쪽에 이제 조립되는 커버가 있고 그 다음에 정면 쪽에 조립되는 커버가 있는데 4개, 4개에서 총 8개가 되겠죠. 예. 자, 일단 P를 눌러서 볼트를 갖고 옵니다. M4짜리 볼트를 갖고 와서 회전을 적용을 해야겠죠. 약간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볼트도 저는 이제 삽입을 쓰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구속 C 삽입 어디 이 모서리를 한번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볼트의 어느 모서리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시면 이제 여기도 지금 보면은 모서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놓는 게 좋을까요? 이 모서리. 네. 이 모서리. 여기를 놔도 됩니다. 이렇게. 바깥쪽. 바깥쪽.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간섭을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스레드 부분은 이제 간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은 스레드가 원래 이제 간섭이 되다 보니까 조립을 할 때 이 모서리를 클릭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잘못된 모서리 여기서 이제 이런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렀을 때 이렇게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르게만 나오네. 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 삽입으로 이 모서리 이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 모서리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건 될 것 같은데 이건 괜찮네. 하여튼 이쪽 부분에 스레드에만 이렇게 간섭이 나와야 되고 이쪽에 간섭이 위쪽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볼트를 하나 체결한 다음에 볼트가 돌아가야 돼. 이렇게 일단은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들 조립을 일일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조립의 패턴을 선택을 하고 원형, 직사각형이 있고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을 선택해서 일단 구성 요소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볼트를 클릭을 한 다음에 어떠한 원형을 기준으로 잡을 거냐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원 부분에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서 클릭하면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개수, 그 다음에 이건 사이각도, 그래서 4개가 각각 사이각도가 90도로 적용이 돼서 패턴으로 생성을 해내겠다.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볼트가 윗부분에 다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돌리면 이렇게 다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검사를 했을 때 4개의 이제 간섭이 스레드 쪽에만 이렇게 발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도 여기 보시면 조립품이 부품에 다니는 밀리미터이고 볼트나 너트나 기어의 간섭은 발생할 수 있으며 채점에서 제외가 된다. 단 50% 이상의 기어 간섭은 감점 대상이다. 이제 이 기어와 기어를 맞물리게 하는 데에서 이거는 또 안내를 드려야겠죠. 자,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이 부품도 이 커버도 이 정면 쪽에 조립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삽입, 모서리, 그 다음에 모서리 확인, 메이트로 좀 돌려놓고 메이트로 중심과 중심 맞추고
그 다음에 P M4 갖고 와서 약간 회전을 시킨 다음에 삽입으로 모서리 확인, 원형 개체 선택하고,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스레드 부분 8개가 간섭이 되면서 이제 모양이 나옵니다. 자, 잘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커버 위쪽에 오일실을 끼울 건데, 오일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4번 부품이라고 되어 있죠. 4번 부품 보니까 오일실이고 2개네요. 동일한 오일실이 이쪽과 이쪽에 끼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배치 갖고 오겠다. 오일실 선택하고 클릭 해놓고 2개니까. 오일실이 근데 이게 이제 대칭이 아니라 앞뒤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끼워질 때는 이 막힌 면이 이렇게 조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조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면 망합니다. 그래서 오일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삽입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메이트로 해도 돼요. 그래서 방금은 삽입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메이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속 조건을 줘서 메이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메이트는 면을 맞추거나 중심을 맞추는 거죠. 일단 오일실의 둥근 면에 갖다 대면 중심선이 뜹니다. 클릭, 그리고 끼워지는 그 둥근 면에 중심선이 뜨죠. 클릭을 하면,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일단 중심이 맞춰져요. 이렇게 중심이 맞춰지는데, 대신에 칙칙폭폭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죠. 이걸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다시 한번 메이트에 면과 면이 마주보게 하겠다. 기본 설정된 상태에서 이 면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이 면과 방금 전에 선택한 면이 서로 맞닿아야 되니까, 그래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폭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그리고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딱 8개만 나와야겠죠. 현재까지 이 오일실이 끼워지는 부분은 간섭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잘 조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면 쪽에 오일실 또 끼워 넣어야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제 삽입으로 한번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삽입. 자, 오일실이 끼워져야 되는 이 모서리냐 이 모서리냐에 따라 모서리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저는 이 바깥쪽, 여기 이 모서리 클릭, 그 다음에 오일실이 끼워져야 되는 이 모서리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 모서리를 안쪽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간섭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잘 조립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오일실을 이제 끼웠고 볼트도 끼웠으니까 안쪽에 이제 베어링을 끼워 주셔야겠죠. 베어링 같은 경우는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또 2개겠네요. 3번 베어링 6203 2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P 베어링을 갖고 오겠다. 6203 클릭 해놓고, 베어링은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방향이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죠. 볼 베어링이죠. 일반적인.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베어링을 끼워 넣어야 되는데 지금 볼트 때문에 이 안쪽 부분이 보이지가 않죠. 이럴 때는
이 본체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고 우클릭 가시성 체크를 해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본체가 보이지 않으면서 베어링이 이제 이 커버에 안쪽 부분에 이제 끼워질 수 있도록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베어링을 끼울 때에도 두 가지입니다. 메이트를 사용할 거냐, 삽입을 사용을 할 거냐. 자, 메이트로 보여드리면 일단 똑같습니다. 메이트 선택하고 이렇게 둥근면을 선택하면 중심선이 뜰 건데 클릭, 그 다음에 이 커버의 이 원통면 클릭하면 일단 중심을 맞추고,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면을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메이트로 면을 맞추겠다. 여기 이면과 그 다음에 이면 서로 맞닿아야 되는 면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폭 끼워집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을 때 간섭이 지금 탐지되지가 않죠. 이 두 개만 선택해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삽입을 통해서 이제 이 모서리, 바깥쪽 모서리, 그 다음에 모서리, 약간 좀 애매한데 바깥쪽 모서리와 이 모서리 한번 끼워 볼까요? 확인. 그리고 검사를 했을 때 지금은 간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서리를 잘못 선택한 거네요. 그러면 실행 취소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Z 다시 한번 삽입으로 이 모서리에 해당되는 모서리는 바로 안쪽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서 확인, 그리고 부품을 선택해서 검사를 했을 때 간섭이 탐지되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잘 조립이 된 거. 잠깐만,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측면도를 이렇게 봤을 때 베어링이 살짝 튀어나왔죠. 간섭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위에처럼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로 부품 그 커버와 베어링의 면이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 조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제대로 지금 조립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조립이 안 됐을 때에는 이 부품을 선택하고 플러스 단추를 누르면은 지금 삽입 그 구속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편집을 하고 싶다면 우클릭을 해서 편집을 누르시면 되고, 삭제를 하고 싶다면 삭제를 누르시면 이렇게 구속이 삭제가 되면서 다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삽입으로. 삽입이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못따기와 못깎기가 되어서 모서리가 두 군데 이상이 표현이 되고 있을 때 모서리가 하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어느 쪽에 맞춰야 될지 이거를 잘 지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안쪽 모서리, 그 다음에 여기 안쪽 모서리 클릭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검사. 제대로 되었네요. 그러니까 맞닿는 모서리를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측면도를 한번 볼까? 조립도 지금 튀어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섭도 되지 않고 정확하게 잘 조립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가시성을 해제했던 본체를 검색기 막대에서 우클릭 가시성 체크를 다시 해제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것도 필요해요. 보이지 않게 되면은 그 검사를 했을 때 제외가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도 필요합니다. 가시성 체크를 해제를 했을 때와 해제하지 않았을 때의 검사는 또 결과가 달라지니까. 자, 본체를 다시 또 안 보이게 해야겠는데, 왜냐하면 또 축을 끼워놔야 됩니다. 축을 끼워놔야 되니까 안 보이게 해놓고, 축 같은 경우는 지금 부품 번호가 8번인데
이거는 이제 축은 다르네요. 왜냐하면 축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여기에 꽂히는 축은 8번이고 이쪽에 꽂히는 축은 5번입니다. 다릅니다. 이제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8번과 5번. 그래서 부품명을 확인해 보면 8번 같은 경우는 서브 축이고 그 다음에 5번이 메인 축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쪽에 끼워지는 축은 메인 축, 이 위쪽에 끼워지는 축은 서브 축입니다. 그걸 구분해서 이제 조립을 하셔야겠죠. 갖고 와볼까요? 그러면 메인 축 갖고 오고 메인 축은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서브 축은 이쪽에다가 놓아야겠죠. 그리고 방향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회전을 통해서 이제 이건 이렇게 세로로 끼워져야 되고 그리고 이건 이렇게 끼워져야겠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을 맞춰 놓고 난 다음에 축을 끼워 넣을 겁니다. 축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삽입으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메이트를 사용을 하셔도 좋고 메이트로 한다면 중심 맞춰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면 그리고 이 면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톡 들어갈 거고 끼워질 거고 그 다음에 서브 축은 메인 축은 삽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에 끼워져야 되니까 이 모서리 그리고 여기 모서리 이렇게 확인. 그래서 본체를 가시성을 푼 다음에 드래그해서 A 했을 때 이렇게 8개 간섭만 계속 나오고 간섭이 발생하지 않아야 제대로 축까지 이제 조립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저장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저장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 저 같은 경우는 2021 0417 작업이란 폴더의 프로젝트와 그 밖에 다른 부품들을 지금 작업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조립 파일도 저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립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조립 파일의 이름은 답안 조립품입니다. 그래서 답안 조립품 이거는 이제 한국 HC센터에서 그 시험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라고 이름을 줘서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은 뭐 메시지가 뜰 건데 확인을 눌러주시면 답안 조립품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 즉 프로젝트가 있는 위치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제 후속 작업을 진행을 또 해나가야겠죠. 안쪽에 있는 이제 베벨 기어를 조립을 해볼 건데 본체가 보이면 작업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 다시 한번 가시성을 해제를 한 다음에 지금 베벨 기어 같은 경우는 부품 번호가 10번이 있고 그 다음에 7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번호가 다르다라는 것은 동일한 크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7번과 10번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부품 리스트를 가보니까 7번이 메인 베벨 기어고 10번은 서브 베벨 기어예요. 그러니까 축도 메인 축이 있었고 서브 축이 있듯이 기어도 메인 기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 기어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평행키도 지금 보시면 6번이라고 되어 있고 9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행키도 이제 마찬가지로 구분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자, 여기서 일단 메인 쪽을 먼저 작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 평행키를 먼저 꽂고 그 다음에 베벨 기어를 조립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베벨 기어를 먼저 꽂고 그 다음에 평행키를 조립하는 방법도 있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편하신 대로. 일단 저는 키를 꽂도록 하겠습니다. 6번 메인 쪽에. 그러면 6번의 키는 5에 5에 14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번의 키는 4에 4에 14. 달라요. 예, 5에 5에 14 평행키를 여기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럼 배치 가서 5에 5에 14 키를 가지고 온 다음에 평행키 회전을 통해서 한영키 확인하시고 방향을 좀 맞춘 다음에 이제 여기다 꽂아야 되는데, 키 같은 경우 삽입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삽입. 자, 이 모서리 이쪽, 이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과연 이 모서리일까 이 모서리일까. 예, 이 모서리 바깥쪽. 예, 클릭을 해서 확인.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시면 틀렸죠. 또 망했는데. 이 모서리, 안쪽 모서리. 예, 그래서 확인. 간섭을 했을 때, 검사를 했을 때, 참,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서 각도를 지정을 해야 될 건데, 모서리는 잘 작업이 됐지만, 지금, 이제 이 면이 지금 구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각도를 이용해서 이제 조립을 할 건데, 자, 각도 타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 각도가 있고 미지정 각도가 있고 명시적 참조 벡터라는 옵션이 있는데, 저희는 미지정 각도를 선택을 하고, 예, 면 클릭, 그 다음에 이쪽 여기 이 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0도라고 해서 각도를 미지정으로 면과 면을 직접 선택해서 맞추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간섭이 되는지 선택을 해서 A를 눌렀을 때 이렇게 간섭이 탐지되지 않으면서 조립이 완성이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 베벨 기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베벨 기어 선택하고, 방향이 완전히 반대니까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자, 구속 조건 일단 메이트로 이 원통면의 중심과 이 축의 중심을 동일한 선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이제 이 키홈과 이 기어의 키홈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각도 미지정으로 할 겁니다. 검사, 각도, 미지정, 면, 이 면 클릭, 그리고 여기 면. 각도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확인해 보는 방법은 이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축을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누르고 이렇게 돌렸을 때 기어도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어가 돌아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키움이나 이빨 모양을 잘 보세요. 돌렸을 때 동일하게 지금은 틀어졌다. 이렇게 동일하게 회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립은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쵸? 딱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이 부분에. 그래서 다시 한번 메이트로 이 면 그리고 이 면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조립이 되고 검사를 했을 때에도 간섭이 일어나지 않겠죠. 지금은 왜 전부 다 선택했는데 간섭이 안 일어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시성을 해제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간섭을 그러니까 검사를 못해요. 인벤터가. 예. 그래서 볼트에 대한 간섭이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간섭이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측면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탁 맞아 떨어지면서 조립이 되었고, 자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이 위쪽에 키움과 평행키와 이제 서브 베벨 기어를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던 이제 평행키는 9번이니까 4에 4에 14 그리고 서브 베벨 기어를 가지고 와야겠죠. 예. 서브 베벨 기어 그 다음에 4에 4에 14 한꺼번에 여러 개의 부품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 키는 반드시 각도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삽입으로 모서리 이 모서리 클릭 확인 그리고 각도 미지정 면과 면 클릭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맞아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서브 베벨 기어 똑같이 할 겁니다. 메이트로 원통과 원통의 중심을 맞추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할 때 키 각도 미지정으로 키의 이 면과 측면 그 다음에 이 서브 베벨 기어의 키가 꽂히는 측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또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축을 회전을 시킬 때 이렇게 기어도 같이 회전이 적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메이트 마주보기 하겠다. 이 면과 면 클릭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하나 지금 이 기어와 기어가 서로 맞물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잘 보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이걸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완전히 기어와 기어 치부가 간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육안으로 적당히 이렇게 간섭이 거의 안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보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기어 간의 간섭은 발생할 수 있으며 채점에서 제외가 되지만 50% 이상의 기어 간섭은 감점 대상이다. 약간의 간섭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건 감점을 안 시키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이건 너무 완전히 겹쳐 있잖아요. 50% 이상이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이걸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 주시란 얘기죠. 50% 미만으로. 근데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자 조립에 들어가서 동작이 있습니다. 동작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어에 어느 쪽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 면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회전 방향도 나옵니다. 자 일단 단순하게 클릭 그리고 클릭 확인. 자 그랬을 때 이걸 이렇게 돌렸을 때 지금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건 안 되겠지. 이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잘못된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벨 기어의 부품에 여기 회전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회전의 우클릭 편집을 들어가셔서 이게 아닌 이걸로, 그러니까 앞으로 뒤로가 있는데 방향인데 뒤로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제 돌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맞겠죠. 이게 이 방향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기어와 기어가 이렇게 맞물렸을 때 이 서브 축이나 메인 축을 회전을 시켰을 때 이 기어가 회전이 적용이 되면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회전이 적용이 돼야겠죠. 이렇게. 자, 딱 끝나고 놓았을 때에도 50% 이상 간섭이 되지 않게 이렇게 놓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체까지 이제 가시성을 풀고 검사를 했을 때 총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9개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볼트 8개와 이 기어에서 간섭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8개는 볼트고 메인 베벨과 서브 베벨에서 기어에서 이렇게 간섭이 발생한다라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아직도 좀 남았구나. 자, 메인 축에 이제 이 축에 키움을 조립하고 V벨트 풀리를 조립하고 와셔와 너트를 조립을 해야겠죠. 9번이니까 9번 같은 경우는 지금 부품란에 4에 4에 14네요. 자, 가지고 오겠다. 4에 4에 14 평행키.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삽입으로 밑에 모서리 그리고 모서리 적용, 각도 미지정, 면 그리고 면 0도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확인을 눌렀을 때 그리고 검사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지금 간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조립을 못한 거죠. 딱 봐도 지금 틀어져 있네요. 메이트를 삭제를 하고 각도는 맞췄기 때문에 다시 삽입으로 모서리 그 다음에 모서리 제대로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해보면 간섭이 되지 않고 있죠. 검사를 할 때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체를 다 선택하고 검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방금 전에 조립한 부품에 대한 확인만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그러면 메인 축과 이 평행키 2개만 선택해서 검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V벨트 풀리 11번 V벨트 풀리를 가져오겠다. 예, 회전 적용을 하고, V벨트 풀리도 완벽한 대칭은 아닙니다. 이 V 홈은 대칭이지만 한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본체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방향을 잘 맞춘 다음에, 자, 구속 중심 맞추고 왔다 갔다 하겠죠. 잘 보시면 이제 이면에 맞춰도 좋고 이쪽 면에 맞춰도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면에 맞춰도 좋고 그 다음에 이면에 맞춰도 좋고 웨이트로 그 전에 이제 키홈도 있네요. 키홈으로 이제 각도부터 맞춰야겠네요. 그게 좀 편하니까. 구속의 각도 미지정 면, 그 다음에 면 살짝 움직여서 면, 그러면 이렇게 0도 나왔죠. 확인. 그래서 축을 회전을 시키면 여기 부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회전이 되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메이트, 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마주보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보게 플러시. 그래서 이면과 이면을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이렇게 딱 맞추는 거죠. 확인.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혹시라도 이쪽에서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지 또 마찬가지 검사를 해 보셔야겠죠. 그러면 볼트에 대한 간섭은 일어나지만 지금 풀리나 축이나 그 밖에 다른 부분에 대한 간섭은 발생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와셔를 끼우고 너트 13번, 14번의 부품명은 와셔와 볼트네요. 육각 볼트. 와셔와 육각 볼트. 와셔를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 육각 볼트를 체결해서 이제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와셔, 그 다음에 육각 볼트 같이 가지고 온 다음에 둘 다 회전을 시켜놓고 구속, 이 중심 선상과 이 중심 선상을 맞춘 다음에 들어가 버렸네. 빼야겠죠. 정확히 여기 면에 딱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이 면에 그냥 메이트로 단순하게 이 면과 이 면을 맞추겠다. 이렇게 맞춰 놓은 다음에 자, 너트, 볼트, 육각 볼트 삽입으로 모서리, 그리고 여기 모서리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탁 들어가겠죠. 약간의 여기 공백은 있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갈 순 들어가나? 잠깐. 약간 애매하네. 여기까지만인가? 여기까지만인가? 봤을 때 끼워졌을 때 과연 약간 애매하긴 한데 약간 애매하다. 그런데 이 홈에 공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밖에 튀어나와야겠죠. 여기가 이 면, 지금 이 둥근 이 면이 이 부분에 끼워지진 않겠네요. 크기를 봤을 때 들어가는 구멍의 크기가 아닙니다. 원래대로 하면 되겠네요. 삽입으로 여기 모서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선택해서 맞춘 다음에 약간의 이런 이 공간은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지금 육각 볼트인데 너트류나 볼트에서 이런 둥근 볼트는 돌아가도 되는데 ATC 센터에서 너트나 볼트류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것도 좀 감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면을 그러니까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너트나 육각 이런 볼트는 그럼 고정시키는 방법은 구속 조건에서 각도 미지정을 선택을 하고 자 본체가 고정이 되어 있죠. 이 면은 평면이죠. 이 평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육각 볼트의 이 면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이 면과 이 면이 0도를 기준으로 서로 같은 방향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 볼트는 이제 돌아가지 않아요.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면과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이 다 끝났는데 일단 전부 다 선택해서 검사했을 때 9개의 간섭만이 10개의 간섭만이 나와야 됩니다. 왜 10개냐? 여기 보면 나오지만 볼트 4개 커버에 끼워지는 그 다음에 기어 그리고 여기 볼트 그래서 4개, 8개의 기어와 이 볼트까지 10개의 간섭만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이 조립을 완성할 때 부품이 총 14개가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관리에 BOM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BOM 메뉴를 클릭을 해서 몇 개의 부품이 사용되어 있는지, 이게 약간 아쉬운 게 전체 개수가 카운팅 되면 좋은데 하나, 이제 키보드의 방향키로 내리셔도 좋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이렇게 여유가 되면 개수까지도 확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14개 부품이 모두 지금 사용이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더 여유가 되면은 이 조립에서도 단면 보기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면으로 표현을 해놓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왜 단면이 조금 단면을 조정을 해야겠죠. 이렇게 축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체크를 하고 보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맞아 떨어지는, 여기가 이제 다 맞아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모서리 부분들을 잘 보시면은 오차 없이 맞아 떨어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이 사실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지만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처음 제 영상을 보고 조립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하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네. 자, 저장을 하고 나면은 이제 저는 이제 2021-0417 작업이라는 폴더에 했었죠. 그래서 앞에 영상부터 이제 작업을 해서 프로젝트, 그리고 본체 모델링 파일, 답안도면, 인벤터 답안도면, PDF 답안도면, 마지막에 지금 작업한 조립까지 이렇게 5개의 파일이 내 수험본으로 된 폴더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압축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는 게 매뉴팩처링 2급 시험입니다. 네, 여기까지 2021년 4월 17일 문제의 조립 작업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